지금 CMG제약이 지난 5월 15일에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어요. 이미 공시가 나왔습니다. 2년 만에 다시금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보니까 앞서 유리나 캐스터가 궁금증을 자아냈던 공시가 나왔죠. 정정 공시였습니다. 발행가액이 3,720원에서 낮춰 잡게 되면서 2,700원대로 지금 발행가액을 낮춰 잡은 건데 이렇게 되면서 운영자금 애초에 나왔었던 이 자금 전체 규모도 살짝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2% 빠졌고요. 유상증자에서 봐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또 많은데 김정수 전문가님, 이번 유상증자를 결정한 CMG제약의 발행가액 하향 정정, 이걸 어떻게 의미를 봐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증자를 발행하는 게 유상증자잖아요. 네. 유상, 있을 유, 대가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가가 있다는 얘기. 여기서 이제 대가는 돈.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 주식을 너한테 싸게 발행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 줘. 이게 유상증자고, 내가 너한테 주식을 그대로 줄게. 대신 돈 안 줘도 돼. 이게 무상증자인 거죠. 예. 그래서 있을 유, 대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상증자를 했었을 경우 그 유상증자에 사용되는 이 돈의 출처보다 이 돈을 어떻게 모집하느냐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합정동 쪽에 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떡볶이가 되게 맛있어요. 네. 먹는 즉시 막 사람들 막 한눈에 반해요. 네. 그래서 막 한 번 먹자마자 그 다음 단골돼 그럽니다. 장사가 되게 잘 돼요. 예. 그래서 이 가게를 확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합정에 있으면은 신촌에도 키우고 싶고 강남에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레시피대로 하면 대박 나겠다는 생각이 네. 들게 되면 네. 저희가 근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투자 자금을 모집을 하게 되면 이 떡볶이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갚겠습니다. 그럼 이걸 먹어보고 맛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나 저거 어떻게든 투자할래. 이런 거 되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더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그쵸? 있기 때문에. 일단 검증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떡볶이집인데 먹어보니까 떡볶이가 별로 맛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밥을 먹어봤는데 김밥도 옆구리 터져가지고 단무지도 맛도 없고. 근데 그런 기업이 네. 자기는 장사가 잘 될 거다라고 그냥 비전만 제시한 상태에서 강남 갈 거예요. 또 이제 저기 신촌 갈 겁니다. 얘기하면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약간 의심하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자금을 그죠? 투자할래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원래 당신들이 1,000만 원 투자하게 되면 내가 10% 이익을 주는데 요번에만 특별히 900원에 900원만 주더라도 내가 1,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만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 수익을 줄게. 이게 가격으로 낮추더라도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잘 마음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도 이 회사가 잘 나가게 되면 네. 시설 투자를 해서 이 영토를 키우거나 그쵸. 규모를 키워서 커가는 건 다 긍정적인 건데 네. 쟤네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바이오작은 그게 중요한 거고요. CMG제약을 그렇죠? 만약에 IT 기업이라고 한다면 네. 실적이 증가하려면 그만큼 고객사로부터 이제 물량을 많이 받게 되게 되면 자기 캐파를 늘려야 되니까 네. 그런 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CMG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아무런 이제 비전 없이 돈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네. 아무런 성과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코어롱 티슈 관련 큰 사건도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발행가액을 낮췄다는 거예요? 아니요. 발행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유상증자를 딱 발행을 하게 되면 1차 발행가액을 하는데, 네.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네. 싸게 주식을 팔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 낮아지니까, 자기가 딱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까지 네. 주식 가격을 보고서, 거기서 이제 최종가액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폭락을 하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네 하고 더 낮춘다는 거네요. 그쵸, 기존에 있었던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도 살 가격이 없으니까 가격을 낮춰버리는 거죠. 가격을 낮춘 그렇군요. 상태에서 발행을 하는 거니까 네. 이건 뭐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부진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야 이거 될 것 같다 싶으면 네. 일반인들 참여 안 시키죠. 네. 그쪽 관련돼서 잘 아는 사람이나 초창기 투자가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주 그죠? 배정인가요? 그거는 제3자 배정. 제3자 배정인 거죠? 그렇죠. 제3자 배정. 제3자 빼고 빠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약간 농담하잖아요. 얘기 화제 3자 빼고 빠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여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주식을 밖에 못 내놔요.
그러니까 잠재 물량이 1년 동안 보고가 되니까 불안하지가 않는 거죠. 1년 동안. 근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네. 강아지도 참여할 수 있고 개도 똑같죠? 강아지도 참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참여할 수도 있고 곰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희소성이 없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물량을 던지니까 투자가들 입장에서 매력이 없는 거고. 불안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모 방법 자체가 제3자 배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잠재 물량에 대한 부담까지 있고 또 사용에 대한 이용 규모가 뭐 시설 투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성과가 없으니까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냥 악재로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발행가액을 낮춘 것 자체도 이번 유상증자의 어떤 성과 자체가 다소 좀 불리하다, 어렵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같이 반영이 되네요. 그러면 또 마제스터님, 이 유상증자를 볼 때 공시가 딱 뜨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목적, 회사 측의 목적부터 그렇죠. 발행가액, 신주 상장 예정일, 납입일 다양한데요. 네, 그렇죠. 유상증자에서 봐야 될 포인트로는 어떤 것들을 좀 꼽아주실 수 있으세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증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제3자 배정,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아는 특정인한테 이제 배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보험을 거는 거죠. 이제 전환사채라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배정을 받아 이렇게 그리고 표면 이자도 주고 이자도 줘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주 배정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게 뭐 자금 조달을 하는데 지금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자금으로 한 760억 정도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희소성이에요. 희소성인데 주주들한테 그 가치를 돌려줘야 되는 게 근본적인 이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증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증자를 해서 지금 할인된 가격에서 이 증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게 우리가 지금 돈을 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또 회사가 돌아가고 그게 최종 목적인 거죠? 그렇죠. 자금 조달. 그렇죠. 자금 조달이죠. 성공적으로 하는 최종 건. 목적이 자금 그렇죠. 조달이죠. 자금 네네. 조달인데 이 주식을 상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금 조달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자 없이. 예, 우리가 주식을 상장을 하는 이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행시장, 공모시장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일단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개별 종목과 대형주가 있는데 제가 계속 지켜봤을 때 대형주들은 증자를 해도 받아도 돼요. 그게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그렇죠. 어느 정도 신뢰가 있기 그렇죠, 때문이다. 그렇죠. 이 그게, 얘기인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아, 그거랑 일목상 똑같은데 같은 맥락이다. 이제, 같은 네. 맥락인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중 8구 그러니까 10종목 중에서 9, 8종목들은 다 꺼져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기업들이 진짜 옥석가리가 진행이 된 이후에 이 종목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물론 또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금 조달인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분 모두 다 유상증자와 관련돼서는 봐야 될 포인트 또 방식 자체가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공시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두 번째 공시까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좀 풀이해드렸어요.